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구판 프라, 오래간만에 또 구판 프라, 짜잔, MG 파즈의 리뷰입니다. 2001년 9월달에 발매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6,000엔이고요 국내 정가는 72,000원이죠 이거보다 앞서 이제 프라모 더블 제타가 발매했었어요. 2000년도 시절에 2000년도 8월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파즈가 발매를 했는데 컬러만 바뀐 것뿐만 아니라 설정에 맞춰서 백팩의 디자인이나 머리의 디자인, 일부 파츠의 변경이 또 있었죠. 그보다 전에는 그냥 MG 더블 제타가 있었는데 뭐랄까 아무래도 프라모 파츠를 장비했다 보니까 솔직히 가동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소설 원작의 건담 센티넬에 등장을 하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프라모 더블 제타의 테스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더블 제타 자체가 허리가 코어 파이터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뭐 그거 명목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죠. 프라모 자체를.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친구인데 근접 격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거리는 겁나 세요. 사격의 화력은 장난 아닌데 근접이 없다 보니까 양산된 게 다 터졌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화면이 꽉 찰 거예요 오늘. 자, 그럼 MG 파즈의 외형을 살펴봅시다. 야, 큽니다. 진짜 큽니다. 단순히 HGUC 퍼스트를 놓고 봐도 거의 2배가 넘는 것 같죠? 여기까지 무장까지 하면 엄청난 사이즈인데요. 자, 이런 친구가 이제 뭐 양산기라는 설정이니까 굉장히 놀랍죠. 어깨에는 대형 하이퍼 메가 캐논이라든가 뭐 오른팔에 뭐 더블 빔 라이플, 2연장 빔 라이플부터 해서 백팩도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큽니다. 뭐 애초에 강화형 더블 제타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프라모 파츠를 달고 있는 건 뭐 마찬가지죠. 다리 쪽에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고요. 어깨도 확장이 엄청나게 됐고 더블 제타랑 비교를 하자면 얼굴 형태, 아니 애초에 머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파츠가 좀 변경된 게 있어요. 와, 화면에 꽉 찹니다. 프라모델은 이 프라모 더블 제타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구판이지만 이 덩치라든가 이 무게감은 진짜 상상 초월이죠. 또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뭐 구판이긴 합니다만 이 더블 제타가 있었죠. 더블 제타를 베이스로 프라모 더블 제타가 만들어지고 이걸 베이스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즈는 프라모를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외형을 자세히 봐야 하니까 일단은 이 메가 캐논은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볼게요. 메가 캐논을 제거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뭐 프라모 더블 제타 같은 느낌으로 확실히 쭉 돌아왔죠. 백팩을 일단 파츠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18연장 미사일 포드로 바꿨어요. 이렇게 보니까 몇몇 차이점이 확 드러나죠. 일단은 머리부터는 블레이드 안테나 길이가 확실하게 차이 나고요.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머리 디자인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외에 팔이라든가 흉부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뭐 컬러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봐야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발 부분. 독특하게 강화형 더블 제타는 원래 이 파즈처럼 발 앞이 길어야 하는데 프라모 더블 제타 9판 때는 발이 짧았어요. 이거는 그냥 더블 제타 때랑 같은 발을 썼거든요. 나머지는 강화형 파츠로 바뀌었는데 발만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파즈 와서 강화형처럼 발이 좀 길어지고 뾰족해졌습니다. 이런 좀 소소한 차이점이 있고, 백팩은 디자인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 포드가 달리는 건 동일하지만 뭐 바깥 부분이라든가 중앙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원래 더블 제타 때는 없었던 몰드라든가 굴곡 같은 게 이 파즈 와서 좀 더 생겼고요. 그리고 이 더블 제타 때는 백팩에서 이 빔 캐논부를 빼면 대형 빔 사벨로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없습니다. 그냥 빔 캐논이 전부입니다. 뭐 뽑히는 기능 같은 건 없고요. 아예 디자인 자체가 그냥 빔 캐논 자체로 변경됐죠. 기능 자체도 근접 무장이 없어요, 이 친구는. 백팩 안쪽에 숨어있는 날개도 이 파즈 오면서 훨씬 커지고 길어졌지만 변형 기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뭐 쓸모있는 부분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그리고 머리 디자인, 파즈 같은 경우는 이마에 하이메가 캐논 디테일이 있지만 더미입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그리고 얼굴 양옆에 덕트 부분도 좀 각진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재현되어 있고, 머리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은 어디 보자, 뒤쪽으로 덕트스러운 디테일부터 해서 약간 머리가 길죠, 앞뒤로. 그치만 더블 제타는 그냥 더블 제타 머리입니다. 기존의 더블 제타 머리. 이쪽 같은 경우는 앞뒤로 길지도 않고 뒤쪽 디테일도 다르고요. 아예 머리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블레이드 안테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블 제타는 변형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대로 뭐 이렇게 변형하는 블레이드 안테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파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블레이드 안테나가 아닙니다. 해서 아예 머리가 변경되면서 블레이드 안테나 자체가 변경이 됐죠. 좋아진 거라 그러면 안테나가 좀 더 길어지고 샤프해졌다는 거 정도. 그리고 아까 말한 발이 이겁니다. 확실히 길이가 다른 게 느껴지죠. 원래 이 프라모 더블 제타는 강화형을 쓰기 때문에 발이 원래 이런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 구판 프란 왜 짧은 발을 넣어줬을까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봅시다. 머리는 방금 봤고요. 흉부부터 보면은 건식 데칼을 이용을 해서 번호가 붙게 됩니다. 중간중간 테트론실을 이용한 코우션 같은 게 더 붙게 되고요. 그래도 건식 데칼 부분이 확실히 좀 디자인이 좋은 편이어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은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 있죠. 이거는 안쪽에 프레임 같은 색깔이어야 하는데 이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따로 파스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프라모 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복부도 마찬가지, 이 중앙 부분은 프레임이랑 같은 컬러여야 합니다. 이 부분 도색 포인트가 꽤 많아요. 그래도 이 동력선 부분은 메쉬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재현되어 있고요. 이 복부 앞쪽부터 뒤쪽을 잘 보면은 이렇게 허리 뒤쪽까지 그대로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원래 더블 제타 때는 날개를 사용하던 부분인데 이것도 다 추진 장치로 변경됐고요. 뭐 이거는 프라모 더블 제타도 같은 사양이니까.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안쪽에 더블 제타의 다리가 숨어 있습니다. 프라모다 보니까 아머 자체가 확 늘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변경되었죠. 뒤쪽 부분에 스러스터라든가 이런 게 증설된 게 정말 많고요. 그리고 뭐 두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봐도 참 진짜 떡대 하나는 끝내주네요, 진짜. 팔 부분은 뭐 강화형 더블 제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어깨 자체가 강화된 형태로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 앞쪽에 유견장 미사일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팔 부분은 좌우가 다르죠. 오른팔은 뭐 이연장 빔 라이플 장착하기 위한 조인트들을 보이고요. 왼팔은 안쪽에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팔입니다. 대신에 더블 제타에 있었던 팔뚝 날개 있죠. 이 날개 부분은 이 프라모가 되면서는 삭제됩니다. 백팩도 아까 보았지만 간단하게 좀 다시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원래 더블 제타 때는 없던 이런 공명 같은 부분도 생겼고 아예 파츠 자체가 외관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이 백팩 아래쪽 버니어들, 이게 은근 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어느 날 보면 툭 하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구판들이 유독 좀 그런 게 있어서 조심하세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사실상 프라모 되면서 가동이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 부분 그나마 좀 돌아가고요. 좌우로 좀 꺾이고요. 특히나 더블 제타랑은 다르게 머리가 앞뒤로 길다 보니까 뒤통수가 걸려요. 더블 제타 때는 크게 안 걸리던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고개를 드는 데는 상당히 많이 들어지고 숙이는 것도 꽤 숙여주고요. 어깨 부분은 앞뒤 가동이 존재합니다만 상당히 헐겁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깨도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처지는 느낌인데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그렇죠, 느낌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깨 안쪽에 이 폴리캡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독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깨가 위아래 가동하는 건 따로 없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되게 벅찹니다. 아무래도 아머 때문에 더 심해요. 그나마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어느 정도 이제 꽤 많이 굽혀지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머 때문에 많이 안 굽혀 보이죠? 90도 이상 굽혀지긴 합니다. 거기다가 팔꿈치도 회전하는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좀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이에요. 허리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상하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부 장갑이랑 고관부 장갑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연결 조인트고요.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허리 안 움직입니다, 이거. 애초에
백팩 자체가 하체랑 상체를 연결하는 구조여서 허리 안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상이에요. 고관절 옆으로 드는 거 사실상 불가능이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오히려 상체에 걸립니다. 툭 하고 걸리죠. 오히려 더 움직임 빠집니다.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전면부 스커트가 따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지는 건 한계가 있고요. 뒤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백팩에 걸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회전 정도만? 무릎은 딱 이렇게 90도 좀 못 미치는 그 정도고요. 근데 애초에 이 친구는 더블 제타 때부터 프라모 되면서 가동은 포기한 애라서 그건 좀 감안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메가 캐논 같은 거 달아주고 그러면은 가동 그냥 불가능이라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본체, 그리고 하이퍼 메가 캐논, 2연장 빔 라이플, 더블 제타 바리에이션이니까 존재하는 코어 파이터와 100분의 1 파일럿 피규어. 거기다가 파즈는 건식 데카를 이용을 해서 기체의 소대 번호 4번, 제가 붙인 5번, 그리고 6번 이렇게 해서 붙여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식이 남아요. 네, 과연 이번에 나온다는 버전 카토키는 이걸 다 해줄지 아마 습식으로 들어있겠죠? 건식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정크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더블 제타 때 사용했었던 더블 제타 머리 헤드기어가 남습니다. 아예 헤드기어 남고, 그리고 하이퍼 빔사벨 남고요. 뭐 짧은 발, 긴 발로 바뀌었으니까 짧은 발은 정크로 남죠. 그 외에 다수 파츠들 남습니다. 나름 코어 파이터는 랜딩 기어도 있으니까 그냥 따로 만들어서 그냥 랜딩 기어 해서 그냥 바닥에 세워놓는 게 또 좋겠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허리에 넣고 싶다 나는. 애초에 허리에 넣으면 잘 안 보입니다만. 허리에 넣고 싶다 하면 변형도 가능합니다.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해서 슉슉 하면은 허리에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긴 됩니다. 그러면은 옵션 무장 말고 일단은 고정 무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마의 하이메가 캐논은 덤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용 못하고요. 흉부에 미사일 있습니다. 가슴 위쪽 커버를 이렇게 아예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면 8연장 미사일 포드랑 그 위에 2연장 미사일 포드가 각각 2개씩 흉부 좌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부분이기도 하고 파츠 분할이 잘 된 부분이기도 하죠. 팔뚝에는 3연장 미사일 포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양쪽 어깨에는 6연장 스프레이 미사일 런처, 위에는 이렇게 구멍 6개로 미사일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 메가 캐논 장비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떼어내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메가 캐논이 백팩부터 나오면은 이게 걸려요. 이게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버전 카토키에는 제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머리에는 자세히 보면 60mm 발칸 내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죠. 백팩에는 빔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하이퍼 빔사벨로는 활용 못하다 보니까 그냥 빔 캐논이에요. 백팩에 좌우로 18연장 미사일 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 18발씩 들어간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철컥하고 열리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화려합니다. 내부 미사일도 분할되어 있고요. 그치만 18연장이라고 해놓고 한쪽당 16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지? 이게 착각한 게 아니라요. 실제 설정상 18연장이래요. 각각. 다음은 2연장 빔 라이플. 요거는 더블 제타 때 쓰던 거의 컬러 바리에이션이고요. 완전 동일합니다. 요거는 오른쪽 팔뚝에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요. 라이플에도 여기 작게 좌우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맞춰서 팔뚝에다가 장착해주면 오케이. 자, 간단하게 됐죠. 그리고 대망의 대형 하이퍼 메가 캐논. 소설에서 표현되기로는 이 파즈 세대가 번갈아 가면서 이걸 쏴제끼니까 적들이 상대 함대 규모를 착각했나 할 정도의 화력이었다고 해요. 에너지 케이블 자체는 리드선을 이용을 해서 유연하게 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츠 하나하나 안쪽에 다 구슬꿰기 하듯이 끼워줘야 합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기도 하죠. 손잡이는 안쪽에 이렇게 숨겨둘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원한다면 이렇게 그냥 빼놓을 수도 있죠. 그치만 요게 설정상 색상이 이게 이렇게까지 단색인 애는 아니거든요. 이게
글쎄 원래 여기 하얀색도 들어가고 검은색도 들어가고 이 아래쪽도 원래 하얀색이고 이 앞에도 원래 노란색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거대한 파츠를 만드는데 색 분할이 거의 없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버전 카토키에서는 이거 분할 다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 괜찮은데 요거는 부분 도색을 하는 게 나을지도요. 구판을 만드신다면요. 장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백팩에서 오른쪽에 있는 미사일 포드를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다시 끼워 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무장이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관절이 존재해서 약간의 회전과 상하 가동은 좀 크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 회전도 가능해줍니다. 다음이 이 에너지 케이블인데 안쪽으로 꽈서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허리 안쪽에 있는 허리 쪽 조인트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거 끼울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걸리적거리는 거 다 빼고요. 살짝 백팩을 뺀 다음에 이거를 좀 연결하면 편합니다. 연결할 때도 일단 조인트 위치만 맞춘 다음에 이렇게 그냥 대충 맞추시고요. 백팩으로 누르세요. 그냥 이거를 백팩으로 누르면 잘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에 있는 스프레이 미사일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 계속 부딪혀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파즈의 완성.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이 덩치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럼 파즈는 더블 제타처럼 분리 합체가 안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아머를 퍼지해 보도록 합시다. 다 붙어드리면 안 됩니다. 설정상으로도 이 친구는 전투 중에 아머 퍼지가 안 된다고 하고요. 애초에 변형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아까 블레이드 안테나 보셨죠? 안 되는 거. 일단 분리해 볼게요. 아머를 전부 탈거해봤습니다. 속에서 이제 강화형 더블 제타 베이스가 나오는데 이 친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도 애초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접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크 안에 접히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발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완벽한 변형은 안 됩니다. 애초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더블 제타에 있던 윙 부분도 없어졌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뭐 여러모로 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나마 여기서 달아줄 수 있는 게 이 강화형 더블 제타의 어깨. 이 강화형이 되면서 어깨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달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콕 누르기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잘 보면 무릎이라든가 이런데 다 조인트가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고관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크에 이게 마개가 다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아무튼 슬슬 맞춰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코어 파이터에 자리하고 있는 거는 열어보면 예전부터 쓰이던 코어 블록입니다. 변형은 따로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남는 코어 파이터를 활용해도 되고요. 뭐 원한다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랜딩 기어 끼워서 그냥 따로 전시해도 되죠. 자,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파즈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판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덩치 그리고 무게감 꽉 차있는 내부, 일단 더블 제타를 만들어야 아머를 또 붙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립하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엄청납니다. 앞으로 나올 버전 카토키라든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프라모 더블 제타도 버전 카토키가 나오긴 하겠죠.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끝내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흉부 장갑 이게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만지는 동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마법씨!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파즈 한덩치합니다. 조만간 발매될 MG 버전 카토키 버전의 파즈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구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비주얼 자체는 이번엔 버전 카토키는 어떨려나? 대박이겠죠. 그래서 외형은 8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덩치, 프로포션, 육덕진 거 다 좋습니다만 역시 거대한 사이즈에 비해서 파츠 분할된 곳이 색 분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흉부는 이런데 기판 같은 건 해줄 만한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흉부가 잘 떨어집니다. 만지다 보면 조금만 만져도 흉부가 톡 하고 떨어져요. 텅그렁 하고 떨어집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은 가동이죠. 이제 가동은 7점 줄까 합니다. 애초에 좀 기준 자체가 좀 낮았어요. 애초에 프라몰 장비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가동 자체가 힘드니까 그 가동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춘 상태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무릎 가동이라든가 그런 건 거의 전무했죠. 가장 좀 불안하다 싶은 게 발목이었어요. 발목의 고정성이 아무래도 무게도 무게고 이 메가 캐논 때문에 앞으로 쏠린단 말이죠. 그 부분을 발목이 잡아줘야 하는데 약간 연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무장입니다. 무장은 8점. 뭐 무장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연장 빔 라이플, 뭐 미사일 등등등 다 좋았는데 이 메가 캐논 부분에 색분할이 거의 없다는 게 많지가 않다는 게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실제로 설정화라든가 이거랑 비교해도 이 도색할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다음은 기믹. 기믹은 9점입니다. 애초에 프라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변형은 삭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면 블레이드 안테나입니다. 왜냐면 이 메가 캐논을 장비하면 블레이드 안테나가 걸려요. 메가 캐논을 계속 눌려요. 휘거나 허옇게 뜨거나 아니면 부러질 수도 있을 수준까지도 갈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냥 더블 자타 때는 안테나가 좀 짧았거든요. 블레이드 안테나가. 근데 얘는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얇아지다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아마 이 부분은 버전 카토키에서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비교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가성비. 가성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얘 가성비는 알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6,000엔 파츠가 진짜 엄청 많거든요.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데 아무튼 그래서 가성비는 10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라모 더블 자타 때도 6,000엔이었는데 얘는 파츠 교체되면서 추가 파츠가 들어갔는데도 6,000엔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가성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직접 만져봤을 때, 들었을 때 무게감이라든가 꽉 찼다는 그 느낌이 확 와닿는 부분도 있어서 야, 요거는 물건이네 라고 처음에 구판 예전 시절에 만질 때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 버전 카토킨 더 재밌겠죠.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밥쉐!